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 리뷰해 볼 책은 2010년 5월 25일 주식회사 샬림 출판사에서 펴낸 문신의 역사입니다. 작가는 조현실이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조교수입니다. 책은 7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으며 오늘은 문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신, 영어로 타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조폭이나 갱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혐오스러운 그림을 몸에 새기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신은 바늘에 잉크를 묻혀 살을 하나하나 찍는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과연 그런 고통까지 감수하고 돈까지 내며 자신의 몸에 무엇을 새기고자 하는 심리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목욕탕에 가서 보신 형님 누나들이 문신을 보며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가는 문신만이 아니라 피어싱, 바디 페인팅도 같은 범주라고 주장합니다. 또 문신을 하게 된 문화적 근원에 관한 의문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인류가 문신을 하게 된 계기는 독일 인류학자 빌헬름 제스트는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교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장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문신은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류학자 험블리는 문신은 고통 방지, 총상 예방, 질병 치료, 초인적인 힘의 욕구, 사후 영혼의 식별 등을 제시하며 어떤 나쁜 것을 물리치는 인간의 심리와 연관이 있으며 종교적 색채가 짙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심리학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는 프로이드적 정신심리학의 열풍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문신의 의미가 프로이트 이전의 종교적 이유라기보다는 과학에 근거한 성적 욕망이나 성적 도착의 억압 때문에 문신을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 실렸던 것은 이런 학계의 분위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시작은 기승전 성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꿈의 해석이나 다른 저작들을 보아도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인 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문신의 의미와 기원의 문제는 한 사회에서 문신이 실제적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떤 식의 관점에서 풀이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문신의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 아이누족 문신을 조사한 베첼러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 때 모든 여성들이 악귀를 쫓기 위해 문신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몇 년 전 가족 여행을 북해도로 갔었는데 그때 가이드가 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쿠릴열도 사할린 섬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일본 본토에서 이들을 점령할 때 생긴 모습이 마치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인 것 같아 놀랐다는 점과 그들을 본토인들이 정복한 이후 아이누족 출신이라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미개하고 무시당한다는 이유로 본토인들과 동화 정책으로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자신이 아이누족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여 이제는 그 혈통이 거의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들은 눈뼈가 생기거나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어깨에
한문 만자를 새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도 악령이 일으켰다고 믿는 치통으로 고통을 받을 때 뺨에 신당의 형상을 새겨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들 예에서 보듯 문신은 질병을 치료한다는 믿는 초자연적 힘에 기대는 주술적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오해하지 말 것은 주술적 믿음은 개인적 정서적 반응이긴 하지만 문신 공동체나 사회의 공통적 집단적 믿음이기 때문에 사회적 주술적 기능이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술적 믿음은 문신 공동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나 믿음 없는 껍데기뿐인 문신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신의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작가는 문신이 지니는 상징적 기능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신 효과의 실제성보다는 상징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문신의 상징과 상징물이 주는 보호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신의 기능은 종족 표지 기능이 있습니다. 중국 리족의 풍습에는 태어나 남녀가 돌이 되면 문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이 자손을 몰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혈연 집단에 속한 리족 부녀자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문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서 종족 표지라는 문신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분 표지 기능도 문신은 담당합니다. 후한서에 기록된 외인들이 문신의 위치, 문신의 크기 등으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관한 역사적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문신이 샤만과 같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부족 우두머리의 전유물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샤먼은 무당이나 예언자를 말하며 고대 문화권에서는 신의 뜻에 따르는 신성 정치가 성행하였으므로 그 부족 장인 우두머리나 샤먼, 즉 주술사가 함께 부족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족장이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문명도 실제로 존재하였습니다. 영하 300에서 운명을 점치는 신녀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즉 문신은 초창기는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위치의 상징이며 꼭 해야 했던 하나의 의식이기보다는 왕이 왕관을 쓰듯 생활의 일부였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사회가 서열화되며 계급이 발생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구성되면서 문신은 다양하고 정교하며 문신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하나의 명함 역할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문신은 결혼의 유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타이완 고산족은 남자들은 결혼 후에 어깨, 등, 가슴, 손과 팔, 겨드랑이에 문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결혼을 할 때 두 뺨에 망사형 무늬 문신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복식의 개념으로 문신을 인식하였다는 점도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가는 모든 문신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신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흔히 이루어지는데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외음부나 배꼽 등 성적 의미의 부위에 상대의 이름을 새기거나 상징적 문양을 넣는 것. 그러나 이런 문신은 폭력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폭력성 때문에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강제로 문신을 남기는 경우 폭력적이며 가학적이라는 의미가 배가 된다는 것이죠.
서약이 일방적일 때 상대에게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강제적 충성, 서약용 문신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풀이할 수 있는 것이죠. 작가는 이렇듯 사적 의미에서의 문신과 부족 집단 사회에서의 공적 문신으로 문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적 문신은 그것이 알려져도 의미는 본인만이 알지 다른 이들은 모르며, 집단 문신은 공개되어도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 의미와 상징을 이해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작가는 문신의 기능적 측면에서 주술적 기능이나 종족 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적 문신의 의미보다는 집단적 공동체적 문신의 의미와 상징의 의미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작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